오늘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이 금리를 너무 오랫동안 높게 유지하게 되면 경제성장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오늘 오전 미국 의사당에 출석한 파월 의장은 최근 둔화됐음에도 미국 경제와 노동시장이 여전히 강력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인플레이션이 다소 완화되었으며 지난 2년간 인플레이션을 낮추고 노동시장을 냉각시키는데 진전이 있었다면서 높은 인플레이션이 우리가 직면한 유일한 위험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파월 의장은 상원의 은행, 주택, 도시문제위원회에 제출한 반기 통화정책 서면 보고에서 최근 물가 하락세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금리 인하를 위해서는 이러한 추세의 경제지표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준비된 발언에서 정책적 억제를 너무 늦거나 너무 적게 줄이면 경제활동과 고용이 지나치게 악화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과도한 긴축 통화 정책이 경제와 고용시장을 지나치게 둔화할 수 있다는 점도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기 둔화 가능성에 대한 파월 의장의 발언으로 연준의 하반기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커졌고 S&P 500 지수, 나스닥 지수 사상 최고치를 연일 경신 중에 있습니다. 파월 의장은 올해 초반에 2% 물가 목표를 향한 진전이 부진했지만 가장 최근의 월간 지표는 완만한 진전이 더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면서 긍정적인 지표가 더 나타나면 물가가 2%를 향해 지속 가능하게 나아가고 있다는 믿음이 더 공고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장에서는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담은 신호를 기대를 했는데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 시기를 밝히지 않겠다고 하자 증시가 상승폭을 줄였습니다. 파월 의장은 10일에도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 출석해서 보고를 하는데 이때도 비슷한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가 5.5%입니다. 이는 2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에서는 연준이 9월에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연말까지 0.25%씩 두 차례에 걸친 인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FOMC 위원들은 6월 회의에서 올해 한 차례의 인하만 시사를 한 상태입니다. 최근 며칠간 파월과 연준 관리들은 최근의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연초에 깜짝 상승 이후 고무적으로 진전됐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오는 9월 페드가 기준금리를 인하할 확률이 73.3%로 어제보다 조금 낮아진 반면에 동결 확률은 26.7%로 어제보다 조금 오른 상태입니다. 미국 증시에서 인공지능 수혜주 주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제는 그 이익을 실현할 때라는 월가 금융기관의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두루 패티스를 비롯한 시티그룹 전략가들은 전날 투자 노트를 통해서 반도체 제조업체를 비롯한 AI 수혜주에서 이익을 챙길 것을 투자자들에게 계속 권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투자자들이 AI 밸류체인 전반에 걸쳐서 더 광범위한 주식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재편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AI 관련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2019년 이후 가장 강하고 이들 기업 다수의 잉여 현금 흐름이 애널리스트 전망치를 넘어서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는 일반적으로 변동성 확대를 의미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전체 증시에 거품 징후가 없을지 모르나 일부 주식의 랠리는 우려스럽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서 시장 분석업체 뉴스 스트리트 리서치의 피에르 페라구도 5일 보고서에서 AI 붐 최대 수혜주로 꼽히고 있는 반도체 업체 엔비디아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중립으로 내린 바가 있습니다. 싱가포르 국영 투자기업 테마섹 측도 전날 AI 투자의 신중론을 피력을 하면서 AI 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서두르지 않고 있다면서 과열에 대해서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오늘 미국 증시에서 S&P 500 지수, 나스닥 지수 각각 5거래일, 6거래일 연속 종가 기준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 중에 있습니다. 엔비디아 주가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2.5% 가까이 오르면서 131달러까지 장을 마감했습니다. 130달러 선 위로 다시 올라섰습니다. 시장에서는 하반기에도 AI 붐이 이어질 것으로 보는 견해가 여전합니다. 탑랭크스닷컴에 따르면 현재 월가에서 엔비디아를 커버하는 애널리스트 41명 가운데
매수 의견이 37명, 중립은 4명이고 매도 견해는 1명도 없는 상황입니다. UBS는 최근 엔비디아의 AI용 반도체 블랙웰에 대한 수요를 근거로 목표주가 120에서 150달러로 올리고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투자자와 전략가 등 10여 명을 대상으로 하반기 증시 주도주에 대한 전망을 물은 결과 엔비디아를 비롯한 시가총액 상위주와 유틸리티, 인프라 제공업체 등을 두고 견해가 갈렸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2분기 AI 스타트업들에 쏟아진 투자금 규모도 1분기 대비 2배 이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보 제공업체 크런치베이스 집계를 보면 2분기에 AI 스타트업 투자금 규모가 241억 달러를 기록했어요. 전 분기에는 114억 달러였습니다. 그러니 2배가 넘었죠. 전년 동기 121억 달러 대비 2배 수준으로 지금 로이터 통신이 전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이끄는 xAI가 60억 달러를 확보했고 AI 인프라 제공업체 코어위브스도 11억 달러를 유치했습니다. AI 분야는 처음으로 스타트업 세부 분야 가운데 투자 규모 1위를 기록을 했고 헬스케어와 바이오 부문이 뒤를 이고 있습니다. 한편 테마색은 중국보다 미국 투자자를 우선으로 하고 있고 적어도 최근 10년 만에 처음으로 투자금 규모 면에서 미국이 중국을 넘어섰다고 블룸버그는 전했습니다. 비트코인 강세론을 펼치던 베스트셀러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가 최악의 폭락장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기요사키는 지난 4일 자신의 X를 통해서 기술 차트가 역사상 가장 큰 폭락이 다가오고 있음을 나타낸다면서 부동산, 주식, 채권, 금, 은, 비트코인 가격이 모두 폭락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요사키는 폭락장 뒤에는 강세장이 찾아온다는 긍정적 전망도 했습니다. 그는 다행인 점은 할인 상품을 사기에 좋은 시기가 뒤따른다면서 기술 차트는 주요 장기 강세장 주기가 뒤따를 것임을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또 다가올 폭락장은 훌륭한 자산을 저렴한 가격에 매수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강세장이 오면 금, 은, 비트코인이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렇듯 이거 중요한 거예요. 주가가 떨어지면 기다리면 다시 올라갑니다. 이거를 믿음으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주식 투자? 앞으로 5년 후, 10년 후 오를지 내릴지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아무도 모르죠.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면 기다리면 다시 올라와서 전 고점을 뚫고 다시 최고치로 더욱 높게 올라간다는 것 지금 또 증명했지 않습니까? 이것을 믿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걸 믿는다면 주가 떨어지면 안 무서워요. 불안해하질 않아요. 오히려 혹이 좋은 기회예요. 저가 매수 기회입니다.